도망치세요. 아내분 믿으면 큰일 납니다. 20억 신혼집에 들어선 날 이삿짐 아저씨가 내게 건넨 녹음 파일과 쪽지에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20년 우정의 끝,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랑의 민낯. 그 마지막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배신이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 전까진 난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왜? 그야 내가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갔으니까. 이제 돌려받을 차례지. 그때의 난 몰랐다. 이 모든 게 그놈과 그녀가 오랫동안 계획해온 치밀한 복수라는 것을.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남자라 불렀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내게는 한 가지 결핍이 있었다. 바로 사랑. 여자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어려웠던 나는 어느새 30 중반을 넘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 상우가 갑자기 소개팅을 해준다고 나섰다. 야, 너 이대로 가다간 평생 혼자 산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됐어. 또 이상한 사람 소개해 줄 거 아니냐. 이번엔 진짜다. 내 사촌 동생인데 완전 청순하고 착해. 이름은 수정. 넌 복 받은 줄 알아라. 수정은 내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순수했고 티 없이 맑았다. 나는 빠르게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짧은 시간 안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나의 완벽한 이상형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다. 그 완벽함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가면이었는지를. 그 여자 결혼 다시 생각해라.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저 수정이 정말 사랑해요. 그 아이의 눈빛이 좋지 않아.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못하는 법이다.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 날카로운 칼을 품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저 완벽한 내 여자친구를 질투하는 흔한 부모님의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의 경고를 나의 행복에 대한 질투라고 착각했고 그 착각은 거대한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나는 수정의 부모님을 뵙기 위해 그녀의 고향으로 향했다. 그녀는 서울에서 잘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지만 부모님은 낡은 시골집에서 소박한 삶을 살고 계셨다. 하지만 그분들의 눈에는 딸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우리 딸이 서울에서 힘들게 번 월급 절반은 꼬박꼬박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 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사는 거지요. 효심이 지극해요. 나는 그 모습에 감동한다. 나는 수정이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뿐 아니라 깊은 효심까지 갖춘 사람이라고 확신한다. 나의 마음속에 있던 아버지의 우려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아버지, 수정이 너무 착하고 효심이 깊어요. 그 여자는 아버지 생각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정 그렇다면 나도 더는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명심해라. 세상에 이유 없이 완벽한 사람은 없다.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였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그저 피식 웃고 말았다. 곧 다가올 행복에 들떠 모든 불안의 씨앗을 외면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있었다. 어느 날 수정이 기쁘고 상기된 얼굴로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빠, 나 임신했어. 나는 그 기쁜 소식을 당장 아버지에게 알리고 싶었다. 아버지는 수정의 임신 소식을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는 반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그는 나에게 20억짜리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선물해주며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었다. 결혼식 전날 수정의 짐을 옮기기 위해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친절한 목소리의 아저씨는 늦은 시간에도 기꺼이 와주겠다고 했다. 그분은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묵묵하고 정직해 보였다. 나는 아저씨와 함께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수정은 미리 와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통화하기 시작했다. 나는 무거운 짐을 옮기느라 그녀의 통화 내용을 듣지 못했다. 조금 있다가 이삿짐 아저씨가 잠시 짐을 내려놓고 내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저 혹시 사모님 무슨 사업하시나요? 네, 아니요. 직장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저기 통화하시는 거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물건 나르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깔깔깔 웃으며 통화하는데 남편 될 분을 호구라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꺼림칙해서요. 제가 혹시 몰라 녹음해뒀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괜한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그러고는 옆에 있던 쪽지에 뭔가 쓱쓱 쓰더니 나에게 건넸다. 혹시 녹음 파일을 듣고 제 말을 믿을 만하다 싶으면 이 쪽지를 읽어주시고 아니면 찢어서 버려주세요. 제 조카 같아서 진심으로 전하는 쪽지오니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선의로 적은 쪽지이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저씨가 건네는 핸드폰을 얼떨떨한 표정으로 받았다. 아저씨는 묵묵히 다시 짐을 나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핸드폰을 귀에 댔다. 녹음 파일에서 수정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그 상대는 바로 그녀를 내게 소개시켜준 나의 친구 상우였다. 오빠, 이제 다 됐어. 그 호구, 내 말이라면 껌뻑 죽어. 20억 아파트 내 명의로 해놨고 곧 결혼식만 올리면 절반은 내 거야. 오빠 아이 임신한 척하는 것도 꽤 힘드네. 하, 고생했어. 그 자식, 우리 가족을 망하게 한 놈의 아들이잖아. 이제 복수하는 거야. 나는 충격에 몸이 굳는다. 상우의 배신, 수정의 임신 거짓말, 그리고 그들의 치밀한 계획. 내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찬다. 나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 주저앉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나는 몸이 안 좋다고 급히 집으로 돌아간 후 아저씨의 쪽지를 펼쳐보았다. 오지랖일지 모르지만 부디 이 쪽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기를. 이 결혼은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만약 제가 들은 게 맞다면 도망치세요. 당신의 인생이 이것으로 파탄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젊은이. 녹음 파일과 쪽지를 본 후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그제서야 지나간 모든 일들이 치밀하게 계획된 순간들임을 깨달았다. 수정이 말했던 지극한 효심은 그저 가난한 배경을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고 상우는 나를 이용해 수정과 함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한 것이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기만.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균열이 일어났다. 나는 그들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날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려 주리라 다짐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나의 아버지에게서 비롯된 것이지만 이 복수의 끝은 내가 직접 낼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계획을 완벽히 무너뜨릴 나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결혼식 당일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결혼식이 시작된다. 신랑 입장 후 신부 수정이 입장한다. 그녀의 표정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 신랑님의 진심이 담긴 축사를 듣겠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잡는다. 나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지만
수정은 그저 긴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될 수정 씨는 정말 완벽한 여자입니다.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심지어 효심까지 지극하죠. 수정이 수줍게 고개를 숙인다. 그때 나의 표정이 돌변한다. 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난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완벽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계획입니다. 하객들이 술렁거린다. 수정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진다.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스피커에 연결하고 아저씨가 건넸던 녹음 파일을 재생한다. 수정과 상우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진다. 나를 호구라 부르며 우리 가족을 끝장내려던 뻔뻔한 내용들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정적으로 변한다. 수정은 충격에 굳어버리고 상우는 뒷문으로 도망치려 한다. 상우야, 내가 그렇게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나에게 보여줬던 우정이 고작 몇 분 때문에 만들어진 가짜였다는 사실에 나는 분노한다. 오빠, 오해야. 다 상우 그 자식이 시킨 거야. 내가 아니라 그 자식 잘못이라고. 내가 다 시켰다고? 그럼 너의 그 연기력은 어디서 나온 건데? 뱃속의 아이까지 들먹인 건 너였잖아.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다툰다. 하객들은 그들의 추악한 진실에 혀를 내두른다. 당신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되찾을 거야.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결혼식은 파탄났다. 나는 수정과 상우를 혼인빙자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한다. 법정에서 나는 그들이 주고받은 모든 증거를 제출한다.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정과 상우는 서로를 탓하며 거짓말을 반복한다. 하지만 모든 증거는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법정에서 그들은 끝까지 서로를 비난했다. 20년 지기 친구였던 상우는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해 수정과 손을 잡았고 수정은 상우의 복수심을 이용해 돈을 가로채려 했다. 그들은 서로를 이용하는 데만 능숙했고 그 결과는 비참한 몰락이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수정 씨 뱃속의 아이는 의뢰인과 유전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이 그녀는 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나에게 키우게 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정말 더럽고 구역질 나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듣고 미소 짓는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온다.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돈이었다.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 모든 거짓을 동원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돈도 사람도 모두 잃게 되었다. 그 모든 추악한 거짓의 대가였다. 나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나의 옆에는 그날 나를 도와준 이삿짐 아저씨가 앉아 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사랑, 우정, 그리고 돈. 하지만 나는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내가 가진 것을 보지 않고 나 자체를 보아주었던 사람들. 사장님, 그때 그 녹음 파일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괜한 오지랖을 부렸나 했는데 다행입니다. 아저씨, 저에게 그 파일은 제 인생을 구해준 보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날의 배신과 상처를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걸음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사랑과 우정이라는 이름의 거짓에 속지 않을 것이다. 나는 깨달았다. 한 사람의 진심은 그 어떤 완벽한 거짓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나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